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요. 간단하지만 당장 돈 되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트레이드 윈즈가 쉐브론의 LNGC 신조 6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 같다. 이렇게 사진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런 보도가 있으면 대체로 수주 공시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한 2, 3일, 늦으면 서너 달 걸리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해야 합니다. 조급하면은 즐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토탈의 모잠비크 LNGC 8척 건도 저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공시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야 하고요. 물론 상반기라고 했는데 상반기라면 아직 50일 남았잖아요. 저 모잠비크 8척. 그렇고 그러니까 하긴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언제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고요. 가령 또 델핀의 FLNG나 코랄 넘버 2 FLNG 이것도 언제든지 수주 공시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잠하다가 수주가 한번 터지면은 수주 연쇄 폭탄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 쓰나미에 쓸려가 버리듯이 몰살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당장에 돈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한국경제 TV, 한경 TV에 보도된 걸 봤는데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KC2 이게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서 6월경에 선급 인정될 것 같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22년 하반기에 이런 보도가 나올 그런 예정이었는데 대략 한 6개월 지연된 것 같습니다. 1세대 화물창 KC1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물창 기술 독립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일단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스펙은 개발 회사인 KLT, 즉 KC LNG 테크닉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자세한 영상을 이미 대략 한 11개월 전이죠. 22년 6월 4일자 KCT 분석하고 LNG 운반선 핵심 기술 독립한다. 기술 독립이라는 표현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때는 비교적 자세하게 했는데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2004년부터 10년간 연구 개발해서 KC1을 완성을 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이 됐다는 것이고 이거 사용해서 LNGC 선박이죠. 4척을 삼성중공업이 이제 건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7.4만 큐빅미터급 대형선 2척은 2018년 2월과 3월에 배 이름이 SK 세레니티 또 SK 스피카 이렇게 2척을 인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SK 해운이 운항을 했는데 이제 길빙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설계는 가스공사가 한 거고요. 설계대로 건조한 건 이제 삼성중공업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수리가 시작이 되어 갖고 수리를 한 4차례 가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운항 가능하다고 가스공사하고 삼성중공업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못 믿겠다. 이렇게 SK 해운이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SK해운하고 가스공사, 삼성중공업 간에 지금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소송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7.5 큐빅미터급, 7,500 큐빅미터짜리 소형 2척은 2019년에 이제 인도가 돼 갖고 이제 국내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하고 애월 사이, 제주 애월하고 통영, 그다음에 삼척 이런 데 오고 가면서 LNG를 지금 성공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제주 LNG 2호 같으면은 이게 한편 LNG 운반도 하면서 7,500 큐빅미터 소형이니까 벙커링 용도로 사용하기 딱 좋겠다 이래 갖고 벙커링 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벙커링이 새로운 블루 오션이니까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벙커링을 원격 조작해서 그러니까 자율 운항의 전 단계로서 원격 조작해서 현장에는 사람 없이 이렇게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용도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은 이전에 여러 개 많이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KC-1은 실패한 게 아니다. 한국도 화물창 독자 기술이 있다. 이 기술 적용해서 상용화된 물건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이걸 개량한 차세대 화물창 KC2도 완성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진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할 게 이 KC2를 어떻게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점유율을 높여갈 건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KC2 능가하는 차세대 기술 개발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 개발은 KC2가 끝이 아닐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C2 개발 종료는 KC3, KC4 개발의 시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GTT하고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은 이 한국형 화물창 KC2 수요를 발굴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 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육상 가스 저장 시설에도 먼저 사용을 해보고요. 육상이 더 적용하기 쉬울 테니까. 그 다음에 내수용으로 소형 LNGC 화물창 가용 위에서 봤던 제주 LNG 같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벙커링 선용 화물창. 그 다음에 LNG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용 화물창 이런데 수요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국내에서 먼저 국내에서 사용 실적이 쌓여야지 해외에다가 파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선사가 대형 LNGC KC2 장착해서 발주를 해서 이력을 쌓아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선박의 수명 주기 동안에 문제없이 화물창이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가령 한 20년이 지나도 자연 기화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 성능 유지되는 것이 GTT보다 더 좋더라. 이런 실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핵심 기술 개발 과정은 시행착오 연속입니다. 그렇죠? 실패가 연속될 위험을 감수를 하고 답을 그냥 더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은 빨리 저렴하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면은 영원히 기술 개발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기술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21년까지만 해도 화물창 로열티가 연간 1조 원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LNGC 수주가 급증을 해서 로열티도 연간 1조 8천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박뿐만 아니라 FLNG나 FSU나 이런 해양 플랜트에도 당연히 화물창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순차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물창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걸 응용해서 미래에 많은 산업이 이제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 KC2 이거 완전히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혁신적인 KC3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한국, 중공 이 화물창 삼국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GTT가 유일무이한
공급 독점자입니다. 마치 반도체 노광 장비 분야에서 EUV를 유일무이하게 독점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하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EU가 러시아 및 노바텍을 제재하는 그 정책을 이제 펼치니까 GTT가 그래서 러시아에 화물창 공급 안 해버렸습니다. 관련 기술 서비스도 스톱해버렸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국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C2 기술 개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프랑스가 공급을 독점한다면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수요 독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전략자산인 대형 상업용 선박은 한국이 사실상 지구 독점이니까 즉 우주 독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급 독점, 수요 독점 이 양자 간의 관계는 파워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프랑스와 한국은 사이좋게 윈윈 해 왔습니다. 예, 사이좋은 거는 당연하죠. 돈을 매개로 하니까 원하는 돈 줬고요. 원하는 물건 받았기 때문에 윈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우호적인 게임 관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겁니다. 한국은 주는 돈이 아깝고요. 프랑스는 한국의 기술 개발 능력이 매우 무서울 겁니다. 속으로는. 예. 공급 독점자가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뭐겠습니까? 수요자를 복수로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논리적입니다. 왕은 한 마리만 있어야 되죠. 예. 복종하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래야 왕의 권력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GTT도 한국이 화물창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예? 한국이 화물창 개발하려고 하고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어쩌면 우리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KC1의 사고 원인과 그 해결 방법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GTT 입장에서는 복수의 수요자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중공조선사에게 화물창 취급을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의 신생조선사 이전에 대형 LNGC 만든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창 취급을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물창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수요 독점 이 시장 구조를 깨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급 독점 지위를 강화하려는 장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 중공이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데 특약을 맺었겠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공이 무제한 책임진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가만 있으면은 중공에게 이거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잘 하기만 하면은 지금은 GTT가 초짜 중공조선소를 훈련을 시켜놓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잘하면은 저 중공조선사 훈련이 다 끝나면은 한국 화물창의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TT하고 한편으로는 협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검승부 경쟁하는 거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제 고려를 하면은 지금 KC1 화물창자 하자를 두고 벌이는 소송전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심한 진짜 멍청한 짓거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종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이는데 안건은 손해배상 즉 돈 내라는 겁니다. 일단 이 돈은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 돈이라는 거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전체로 보면은 첨단 핵심 기술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떤 연구 개발 비용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이 그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분담할 것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따위 소송 100년 1000년 해봤자 기술 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접한 돌멩이 같은 법돌이들 법순이들 밥벌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지금 소송 관련 보도를 쭉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소속상 쟁점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가스공사는 육상 가스 저장 시설 그 설계하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육상 화물창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상당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그 가스 화물창, 육상에 가스 화물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초대형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이 기술을 그대로 그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용 화물창 개발에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뭐 좋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육상과 해상은 완전히 다르잖아. 예, 해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상. 여기에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중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떠 있으니까 땅에 고정된 거하고 다르다고요. 배의 중력이 위에서 찍어 내리고 있고요.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칩니다. 파도의 힘. 그 다음에 조류가 흐릅니다. 조력의 힘, 조류의 힘. 바람이 붑니다. 풍력의 힘이 작용하죠. 이 바람의 세기, 파도의 세기 이런 게 변화가 너무나 심각하죠. 많습니다. 그것도 배의 수명기간, 가령 20년 또는 30년 동안의 최대 파도, 최대 풍력, 이런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선박은 움직이잖아. 움직인다는 것은 추진력이 또 발생하잖아. 추진력. 그 다음에는 액체니까, 화물창에 실리는 게 액체니까 흔들리잖아. 그러면 마찰력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지금 힘이 얼마나 많이 작용합니까? 이 모든 힘을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게 육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점을 가스공사는 모르잖아. 육지에서는 잘했는데 해상에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이걸 지금 가스공사가 설계 과정에서 간과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이 설계상 오류 아니냐 이겁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이 소송 관련 제가 보도를 잘 안 봤는데 좀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저는 직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KC1 재개발 과정은 주도권을 가스공사가 했다고요. 쥐고 있었다고요. 조선사는 제대로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이 KC2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또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가스공사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즉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일했다. 설계대로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우리는 책임 없으니까 우리 수리한 거 수리 비용도 내놔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자 발생에 삼성중공업 책임이 없다면 당연히 수리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입장은 우리 설계한 건 이상 없다. 삼성중공업이 설계대로 안 했다. 즉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중공업은 설계대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세계 1등 아닙니까? 최고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설계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어거지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선박에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렇고 SK해운 입장은 LNGC 저 선박을 필요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니까 그 하재 때문에 사용을 못했으니까 손해 발생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대체 선박 사용했다면 그 사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손해는 우리가 입은 손해 배상해라. 이 주장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말이죠. 이미 이 발생한 손해 본질은 첨단 핵심 기술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발생한 이 손해 어떻게 적절하게 산정해서 누군가는 이제 분담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가스공사하고 삼성중공업 주장은 그동안 수리를 거듭했다. 대략 한 4번가량 대수리를 했다는 건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운항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해운은 그 말 못 믿겠다 이러면서 싸움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못 믿겠다 하는 요걸 핑계로, 그러니까 일단은 저 하자가 발생한 거는 부인 못하는 팩트이기 때문에, 객관적 팩트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 하자를 핑계로 손해배상 액수 올리자, 이거는 심보 아닌지 그런 거는 좀 불편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순이들이 싸움질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판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면은, 사람들이 싸움질을 안 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 지내면, 그러면 법순이들은 밥 굶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예? 아니, 멍청이들 밥 굶어 죽는다고요. 예? 예. 법순이들 멍청입니다. 예. 멍청입니다. 돌머리입니다. 예. 그래서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전 법 마개떼를 해고를 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명한 경영진들이 분쟁을 합의 종결해버리고요.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돈 벌고 기술 혁신 매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KC1은 이제 잊어버리고 KC2 성공 전략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 분쟁 저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저 변호사들, 법순이들한테 맡겨갖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분쟁을 둘로 나누어서 SK해운에 이미 발생한 손실은 적절히 산정해서 배상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 다 됐다는 그 두 척의 배, 저거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SK해운은 자기들은 무서워서 운항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억지로 하라고 하지 말고요. 차라리 가령 가스공사가 인수를 하든지, 그래갖고 다른 선사에 용선해버리라 이겁니다. 뭐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맡길 거 뭐 있습니까? 예. 요런 어떤 그 방안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뭐 특수 목적의 선박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SK해운이 싫다는 저 두 척 수리된 선박 인수를 해서요, 다른 순서에 용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KC2를 제공해서 배를 새로 하나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걸 SK해운이 너 인수할래? 줄게. 세 배 줄게. 대신에 차액은 돈을 내야죠. 뭐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 배 만드는 동안에만, 뭐 대기 기간이 요새 한 3년 4년 걸린다니까, 그 세 배 만드는 동안에만 네가 운항할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그 손해, 그거는 뭐 푼돈일 것 같은데, 그거는 빨리 협상 합의해서 종결 짓고요. 싫다면은 가져와서 다른 데 용선해버리자 이겁니다. 이렇게 빨리 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